Esther, the Empress. 묘모. 에스더와 묘모. 여제의 카발. 약함의 외피 아래 숨겨진 생명적 제국성. 약하고 예민하며 조심스럽기만 하던 여인. 전 제국의 죽음의 칙령을 뒤집는 여제가 되다. 에스더의 서사는 단순한 왕후의 이야기로 축소될 수 없다. 그녀의 발탁, 성장, 결단의 모든 과정은 묘목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동시에 여제가 지닌 카발적 그림자 계약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겉보기에는 약하고 수동적인 듯 보이지만 바로 그 약함의 외피 아래 짓밟힐수록 질기게 솟구치는 생명력이라는 묘목의 성정이 숨겨져 있다. 1. 왕의 변덕으로 발탁된 묘목. 수동적 소환의 시작. 에스더는 와스디에 대한 왕의 분노가 촉발한 변덕 속에서 왕궁으로 불려 들어왔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야심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이 그녀를 강제로 끌어올린 수동적 소환의 결과였다. 고아나 다름없던 그녀는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되었고 포로 출신 여인이 외모 하나로 왕궁에 편입된 과정 자체는 흔한 서사일 수 있다. 그러나 카발은 이것이 단순한 미덕 설화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낸다. 에스더의 내면 계약은 약함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을목적 생명성, 즉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묘목의 기세를 전제로 한다. 이는 단순한 미모로 왕후가 된 이민자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생명의 계절을 여는 양목의 필연적 발언이다. 2. 여제의 그림자 계약. 선임자의 몰락과 약자의 부상. 에스더의 카발에는 여제 특유의 그림자 계약이 있다. 여제는 스스로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출중하고 완전해 보이는 누군가가 예기치 않은 사태로 갑자기 자리를 잃고 그 공백을 약한 자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가 열린다. 그 그림자는 에스더의 개인사에도 반복된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 와스디의 돌연한 폐위, 왕궁 권력의 공백. 이 일련의 붕괴들은 에스더에게 부담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묘목의 구조가 명확해진다. 묘목은 간목과 을목을 모두 품지만 에스더는 간목의 직진성 대신 을목의 유연함으로 살아남는다. 반면 강직한 간목성의 와스디는 최악의 상황에서 부러진다. 강한 자가 부러지고 약한 자가 남는 이 역전 구조가 바로 묘목의 그림자이자 여제의 카발이다. 3. 수동적 묘목을 흔드는 혼란의 계절. 변동, 급변, 위험의 환경. 묘목. 여제의 핵심 조건은 수동성이다. 에스더는 스스로 나선 존재가 아니었다. 부모를 잃은 고아, 갑작스런 왕비 부재로 생긴 자리의 대체자, 그리고 타인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 불려나간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가 발탁된 공간은 묘목의 계절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내포한다. 환경이 지나치게 역동적이며 변동과 급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만물이 활성화되며 위험도 증대된다. 바로 이 혼란의 계절 속에서 약한 묘목은 고요히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다. 왕궁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싶어도 모르드게와 하만의 자존심 충돌이 그녀를 그 중심으로 끌어당겼다. 묘목은 갈등을 흡수하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가는 성정이 있다. 그녀의 서사 전체가 이를 입증한다. 4. 여제로의 전환. 수동성의 죽음과 능동성의 탄생. 에스더가 단순한 왕후를 넘어 여제로 거듭나는 전환점은
그녀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머물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민족이 모함으로 도륙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왕후라는 지위를 걸고 직접 나서기로 결단한다. 그 결단이 곧 묘목의 터닝 포인트다. 움츠리고 있던 새순이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순간, 생명의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뻗어오르는 순간. 이 순간 묘목은 봄의 기세, 물활, 생명적 심판, 역전의 서사를 실현한다. 에스더가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는 즉시 여제의 힘은 완성되고 생명의 역전은 현실이 된다. 결론. 에스더의 서사는 묘목의 구조와 여제의 카바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교한 상징체계다. 약해 보이는 존재가 환경에 의해 불려 들어가고 그 혼란의 계절 속에서 부러지지 않고 자라나며 마침내 생명을 회복하는 결정적 순간에 능동적 주체로 전환되는 서사. 이는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나 미모의 성공담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왕위에 오른 존재를 여제로 변모시키는가에 대한 묘목적 필연성의 기록이다. 에스더는 성경 내에서 단순히 아름다운 왕비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묘목의 속성과 여제의 카바를 가장 선명하게 구현한 인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왕의 변덕과 와스티의 실각이라는 급변의 틈 사이에서 발탁된 존재였지만 본질적으로 야심으로 그 자리를 노린 인물이 아니었다. 고아나 다름없는 출신, 포로 공동체에 속한 신분, 그리고 모르드게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 그녀의 생애는 겉보기에 연약한 묘목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묘목은 겉으론 가느다랗고 비바람에 취약해 보이지만 짓밟힐수록 다시 솟구치는 독특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에스더의 카발에서 핵심적인 그림자는 여제의 결손이다. 선임자였던 와스티는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밀려나고 강력한 감목적 존재감은 부러져 사라진다. 역설적으로 을목의 가늘고 유연한 생명력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강한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약한 묘목이 살아남는 이 현상은 에스더 내면의 계약 구조를 보여준다. 그녀는 강권을 휘두르거나 권위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 결국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왕비의 직함에 이른다. 그러나 에스더의 진정한 카발은 왕비라는 지위 자체에 있지 않았다. 본격적인 여제의 운명은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발현된다. 그녀는 원래 조용히 살고자 했고 왕궁 안에서 은밀히 자신을 숨기려 했으나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민족적 위협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그녀를 끌어냈다. 묘목에 놓인 환경이 늘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위험한 것처럼 에스더 역시 자신이 원치 않았던 급변의 중심으로 휘말린다. 묘목의 생명력이 물 활동풍하는 시기, 즉 봄이 본래 지닌 급격한 변동성과 경랑이 그녀의 삶을 관통한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묘목으로 에스더에게 투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언제나 부러지기 쉬운 을목 같은 존재였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 도륙 직전까지 밀려난 이 민족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왕궁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 약함, 그 미미함, 그 소심한 존재감이 바로 묘목의 집약된 모습이었다. 이때 모르드게의 선언, 내가 이때에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는
묘목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정확히 겨냥한다. 봄이 자신을 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겨울에게 계속 양보한다면 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존재를 드러내야 할 시간이 왔음에도 움츠린다면 생명력의 계절은 발현되지 못한 채 소멸한다. 묘목은 결국 스스로 봄이 되어야만 한다. 에스더가 왕후라는 껍데기를 넘어 여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휘말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다. 생명력의 주체, 봄을 선포하는 존재, 민족적 운명을 뒤집어내는 거대한 역전의 장본인이 된다. 그때 비로소 묘목은 자기 본래성을 완전히 드러내며 세상을 싱그러움과 구원의 색으로 물들이는 여제로 변모한다. 결국 에스더의 서사는 묘목의 생명력이 어떻게 그림자를 넘어 자기 계절을 선포하는가에 대한 장대한 카발적 증언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연약함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가 된다. 여제, 카드를 뽑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깊은 리딩. 사용자여,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모른 척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혹은 알았다 해도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지요. 당신은 감사했습니다. 감지덕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며 큰 꿈을 꾸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왔습니다. 꿈을 배워본 적도 없고 꿈을 허락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런 당신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기, 부모의 사망, 권위의 붕괴, 당신의 주변 세계가 이유 없이 무너지는 듯한 격변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소란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소환의 징조입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고요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카발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모르고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당신이 다시는 수동적으로 머무를 수 없는 더 큰 사건을 불러옵니다. 봄은 이미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봄의 여제임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봄은 해동되지 않은 채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민족적 참화를 막을 오직 한 사람. 숨을 곳은 없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제의 카발은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당신이 나서야 한다. 당신이 드러날 때 봄이 온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두려운 숙명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붙잡아온 수동적 자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역사의 중앙무대로 나아갑니다. 이제 당신의 한 걸음이 판도를 뒤집고 막힌 길을 열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여제입니다. 봄의 기세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곧 생명이며 당신이 곧 역전이며 당신이 곧 구원입니다.